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도청 시설 청소 노동자로 정규직 전환 뒤 오히려 노동 환경이 나빠졌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된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가 국내 특장차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제의 산업 지형을 바꿀 특장차 전문단지를 시작으로 생활 SOC 사업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겨울 전북 지역은 지난해보다 기온이 내려가 추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은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난 주말 전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m씩) 거리를 두며 자신의 입장 차례를 기다립니다. 예정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은 불안합니다. 병원 소속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13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포감이 있죠. 진료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염려가 되죠. 거리가 간격두기나 이런 것을 실천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지난 주말 사이 23일 오전 8시 기준 전북 지역에선 모두 2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23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전북 모든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 연습실에선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집니다. 집회 등의 행사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과 학원에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방역 수칙 준수고 또 거듭 당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임과 만남에서는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도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분수령을 이번 주 수요일로 보고 도민들의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올겨울 전북 지역은 지난해보다 기온이 내려가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전북 평균 기온은 평년 영하 1.1도에서 영상 2.6도와 비슷하거나 낮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초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후반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월은 찬 공기와 따뜻한 남쪽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고 2월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북도청 앞에서 36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시설 노동자 52살 정모 씨가 23일 오전 8시 10분쯤 어지럼증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단식 동안 생체 활동에 필요한 효소 이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아 건강이 악화돼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 씨를 비롯한 도청시설 청소 노동자들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임금 등 노동 환경이 전방적으로 하락했다며 개선 요구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캠핑카나 구급차와 같이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차를 특장차라고 하죠. 최근 정부의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된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는 국내 특장차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제의 산업지형을 바꿀 특장차 전문단지를 시작으로 지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을 떼어낸 공간에 수납장을 설치합니다. 승합차를 개조해 캠핑카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SUV 형태의 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캠핑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캠핑카를 비롯해 청소차나 냉동 탑차와 같은 이른바 특장차를 직접 만들거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30곳이 몰려있는 김제의 특장차 전문 단지입니다. 특장차를 만들면 꼭 받아야 하는 자기 인증센터도 전국 2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장차 단지가 관련 기업들로 채워지면서 김제시는 특장차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단지를 가로질러 쭉 올라왔는데요. 축구장 47개 크기의 두 번째 특장차 산업단지는 이 지역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화됩니다. 김제시는 이 지역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특장기계 산업 집적화 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넉 달 전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적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고 직접 경제적 효과가 그곳에서 나는 이와 함께 주택이나 공원과 같이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 SOC 사업들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제 특장차 산업에 힘을 보태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우선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클러스터의 제2산단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근로자용 숙소라든지 또 귀농귀촌주택 단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김제의 산업지형을 바꿀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농촌 지역의 혁신을 꾀하는 생활편익 구상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최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방식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기로 사업 주체를 변경한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센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신보가 추진하는 계획은 금융타운 육성 1단계로 향후 2단계 사업부터는 민간 사업자를 발굴해 호텔과 컨벤션 등 고급 회의시설을 결합한 금융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도가 사무공간인 전북금융센터를 사실상 지방정부 주도로 건립하려는 배경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따내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금융업계 학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제안한 건데요.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단장은 우리 제3금융도시가 바라보는 시장은 국내를 넘은 세계다. 우선 글로벌에 걸맞는 판을 키워야 하고 여기에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규모화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사업이 더 미뤄져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63층으로 지어진 국제금융센터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무실 수요가 넘치면서 2단계에 이어 BIFC 3단계 개발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민간 개발로 추진되며 부산 남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역시 2차 금융타운 조성 계획부터는 호텔, 컨벤션 기능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까지 담아 최소 30에서 40층에 달하는 랜드마크 건립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2단계 계획이 본격화하려면 관주도의 1단계 계획의 성공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독거노인,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독거 노인의 수는 158만 9천여 명. 대전시 인구 149만 명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의 숫자만 늘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독사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2,500여 명이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갈 곳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방역 우려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문화 콘텐츠 역시 상대적으로 정보화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공간은 더욱 줄어들겠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표가 마련됐습니다. 남원시는 기존 쌀 상표 남원찬미에 농산물 상표 춘향애인을 통합해 춘향애인 찬미로 이름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 햅쌀부터 전국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춘향애인 찬미는 지역 300여 농가가 남원 농협과 계약 재배 방식으로 생산하며 제초제 대신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는데요. 남원시는 이미 수도권까지 개척한 쌀 유통망을 춘향애인 찬미 출시를 계기로 삼아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춘향애인 찬미를 전국 최고 브랜드로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의 농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노플 고창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내년 상반기에 노플 고창몰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입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창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비대면 구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양파와 마늘 2개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실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12월 1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특별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경감시단 2개의 감시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수질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하천 환경 오염 행위 등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송하진 도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도민 한 명 한 명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모두를 위해 익숙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